자, 오늘은 우리 다음 주 시험 보는 거 정리 좀 해드리고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도 코로나가 또 갑자기 심해지는 바람에 아직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전달을 못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이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어떤 걸로 볼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더 심해져서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볼 생각이긴 한데요. 어, 앞전에 어,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서로 약간 이제 차별성이 좀 있어서 오프라인으로 직접 강의실에서 다음 주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죠. 다음 주 수업 시간에 1시간 정도 이렇게 보는 걸로 학교에는 전달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보다 또 코로나가 갑자기 심해져서 아마도 온라인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저는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서로 이렇게 조율이 안 되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공지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의견을 좀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저번처럼 영상 얼굴 다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영상 자체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을 하거나 아니면 그 A4 용지나 빈 용지다가 직접 쓰는 거를 보여주면서 그거를 이제 그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서 영상을 보내주거나 뭐 상관없습니다. 컴퓨터 다루는 뭐 컴퓨터 치거나 타이핑하는 게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직접 써도 되고요. 뭐 타이핑 자기는 잘한다 라고 하면 타이핑으로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그대로 드래그를 해서 붙이거나 이런 거는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공부를 한 내용을 써야만 되고요. 내용 정리 하더라도 그대로 띄어서 붙이는 거는 허용을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얼마 이해하고 썼느냐 정리했느냐 이거를 기준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약간 이제 설계 부분들을 낼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지워지면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서 내용 보고 정리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볼 거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창의적으로 썼느냐 이거를 우선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를 기준으로 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관식과 객관식 지금 조금씩 나눠서 이제 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어떤 게 주관식이고 어떤 게 객관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고서 형태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오픈합니다. 모든 자료는 오픈해서 여러분들 인터넷을 차려서 쓰던 아니면 제가 강의에서 자료를 쓰던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강의 위주로 강의를 했던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하는 게 더 효과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판단해서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전에 우리 이제 인원이 사실은 많지가 않아서 우리 이제 뭐 학점은 일반적으로 이제 잘 다 드리긴 할 텐데 이제 A나 A뿔 이게 이제 제한이 돼 있잖아요, 인원수가.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려면 이제 최대한 잘 작성을 해서 점수를 좀 배점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시험 내용 범위는 사실은 이제 우리 여기 그 3장에 있는 내용부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전에 IoT 홈 네트워크를 하기엔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이제 우리가 유비컴이라는 회사, 유비컴의 이제 웹서버 IP202에 대한 칩 설명하고, 그 다음에 뒤에 다시 언급했던 라즈베리 파이 그 유사성, 뭐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IoT 구성을 해서 하는 방법은 이 방법 외에도 지금 우리가 소개했던 외에도 많습니다. 뭐 아주 단순한 아두이노를 가지고도 하기도 하니까요. 아두이노를 가지고도 조그마한 모듈을 써서 제어도 하고 이렇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배우는 건 이제 전반적인 컨셉, 그리고 주로 이렇게 하는 개념을 설명을 했으니까 그걸 참고로만 알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환경을 구성했을 건지는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지니까, 그리고 또 어떤 보드를 써서 하는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던 내용이었고요.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이제 IP202의 이제 특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IP202은 여기 이제 설명 내부 구조, 그다음에 뭐 메모리 사이즈는 어떻고, 그다음에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안에 블록도의 그 내용들 뭐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TCP/IP, UDP, 그다음에 이제 HTTP, SMTP, 뭐 FTP, 뭐 이런 것들 다 지원하고, 내부에 이제 어떤 것들이 내부에 내장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기능들은 뭐가 있었고, 요거를 아주 이제 강력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 칩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런 IoT를 구성하기 위한 시스템에는 다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인베디드 암이라든가 이런 계열들로 넘어가면 이런 개념들이 다 내장돼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구성을 하거나 이런 이제 IoT 혹은 USN 쪽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리고 이제 핀맵은 사실 뭐 암기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자료를 찾아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각각의 이제 핀 들에 대한 언급을 했고, 이게 이제 내부 구조였었죠. 내부 구조 안에 뭐가 들어가 있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맵, 그죠? 메모리 맵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드웨어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할 때는 메모리 맵 구성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어느 부분을 우리가 건드려야 하는 건지, 그 다음에 메모리에 이제 SFR, 스페셜 펑션 레지스터, 뭐 스페셜 퍼포스 레지스터라고도 하고요. 레지스터,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레지스터,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메모리, 램,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메모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실제 소프트웨어의 스택은 안에 이렇게 이제 내장이 되어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RJ45에 대한 잭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얘기했고요. 이거는 우리가 네트워크를 이제 한 번 정도 써보게 된다면, 특히 유선으로 연결하는 부분, 그때는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고 했었죠. RJ45잭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핀맵들, 그리고 중간에 이제 LPF라고 하는
보드를, 그러니까 소자를 달게 되는데, 요게 이제 내장돼서 이렇게 하나로 팩으로 묶여져 있는 게 있어요. RJ45 잭하고 일반적으로는 나눠져 있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이제 하나로 뭉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어쨌거나 RJ45 잭의 구조는 이렇다. 이렇게 핀맵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RJ45 잭에 요 IP202하고 연결하는 거는 굳이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죠. 그거까지는 뭐 찾아서 보면 되는 거라.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구성도가 있었고요, 그죠? 나머지는 뭐 회로도는 그냥 뭐 한번 참고용이지 이걸 뭐 굳이 암기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 뭐 설계한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설계해라 이렇게 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은 뭐 그냥 흐름만 알아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장의 웹서버 설정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 그 RJ45 케이블에 이제 제작 하는 거. 그래서 UTP 케이블하고 이제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 RJ45, 그 다음에 RJ14, 그 다음에 RJ11 요거 케이블 그리고 각 선마다 이제 색깔 컬러하고 그 다음에 기능들 이런 것들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UTP 케이블의 종류, 그 다음에 용도 이건 좀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다이렉트 케이블, 크로스 케이블, 그 다음에 UTP 케이블 제작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이 번호 와이어링 넘버들 그래서 이제 요 크로스 체크 크로스인 경우하고 다이렉트인 경우에 이제 어떻게 선 구성하고 연결하는지 요 정도는 좀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요거는 잘 한 번 정도 훑어보고 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시스템 구성도거든요. 이거는 그냥 우리 교육할 때 나온 보드를 실제 웹서버 보드하고 외부하고 연결을 해서 제어를 하는 그 이제 여기 칩 하나가 붙어 있으면 이더넷을 통해서 들어와서 그 안에 액세스를 하고 외부 IO 핀을 통해서 제어를 하게 하는 이런 개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얘를 통해서 여기 시리얼 통신이 있었죠. 시리얼 통신으로 내보내서 시리얼 통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보드하고 연결을 해서 또 통신하는 개념의 그런 개념도 있었고, 그죠? 두 가지로 설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직접 이 칩에 있는 IO 핀에다 연결해서 이제 회로 구성해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웹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똑같죠. 라즈베리 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즈베리 파이도 외부에 있는 핀을 통해서 제어도 하고,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외부하고 제어도 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 개념은 다 비슷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프로세서를 붙여서 또 다른 뭔가를 제어하는 이런 개념으로 제어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설정은 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훑어만 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또 IP 주소의 개념, 그죠? 요거 설명 잘 제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숙지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장에서는 LED 구동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IO핀, 여기 외부에 있는 IO핀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회로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이제 IP를 통해서 웹서버에 컨택을 해서 제어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웹서버 웹 프로그램은
우리가 이제 C 언어로 C 언어, 물론 베이스는 C 언어고요. 그 안에 이제 이런 그 HTML 파일들이 내장돼 있어서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저 외부에 있는 I/O 핀, 그 CPU에 I/O 핀을 제어를 해서 내가 이제 뭔가를 원격 제어를 하는 이런 개념으로 제어를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개념은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죠. 스위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요 I/O 핀에 직접 붙여서 제어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나와서 또 다른 보드를 통해서 제어를 해도 되고, 그런 개념이 이제 설명이 됐던 거였었고요. 개념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6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이제 요거는 이제 원래 시리얼하고 이더넷을 통해서 하는 거였잖아요. 이더넷하고 시리얼을 통해서. 그래서 요게 이제 얘도 물론 마찬가지로 웹서버에서 제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프로토콜에 의해서, 그죠? 패켓을 통해서 이제 외부에 제어하는, 그래서 패켓 구조는 우리가 설정하기 나름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패켓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개념.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마이컴을 통해서 받아서 제어를 하면 된다. 그리고 이런 외부 핀에다가 내가 포트에 이제 LED를 붙이거나 점퍼를 시켜서 제어할 수 있다. 그래서 LED 뿐만 아니고 모터든 뭐든 다 제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븐 세그먼트도 붙일 수가 있고, 그래서 패켓 데이터를 우리가 이렇게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이제 보내는 개념 이렇게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인데요. 라즈베리 파이는 요 이제 IoT 시스템 구성을 할 때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고 시스템 이제 각각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요 라즈베리 파이가 뭐고,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의 모델들은 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각각의 특징은 뭐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최근에 이제 그 라즈베리 파이 4, 3 요 두 가지에서 이제 갈려져요. 두 가지의 특징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 3하고 4 모델이 이제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5도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아직 공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모델들이 주로 유통되고 있고, 앞에 모델들은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안에 어떤 하드웨어 구성들이 들어가 있느냐, 이 구성들은 좀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핀맵들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성품들이 뭐가 있는지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 ORG, 앞에 PI가 붙어야 한다 했죠. 라즈베리 파이까지 공식 사이트에서 우리가 운영체제를 이제 받을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운영체제 받는 거는 앞전에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건 라즈비안, 우분투, 윈도우 10 이렇게 이제 주로 쓰고 있고, 라즈비안이나 우분투는 다 가지고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라즈비안 같은 경우는 주로 많이 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각각에 대한 특징들은 좀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OS 운영체제는 뒤에 또 있었죠. 아치 리눅스, 그 다음에 판도라, 뭐 이렇게 존재했었고요. 그래서 운영체계 설치는 어떻게 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설치 과정 정도는 좀 숙지를 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쓸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다시 재검토 하시고, 뭐 자세하게 뭐 자세하기보다는 개념 정도로 이거를 어떻게 처음에 운영 프로그램을 어떻게 세팅하고 어떻게 넣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는 좀 우리가 개념은 좀 알고 있어야 하고, 순서는 내가 한 번 정도는 정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win32 디스크 이미지어 프로그램까지 쭉 설치하고 이런 과정 설치하는 과정까지는 굳이 필요 없고요. 얘를 가지고 뭘 한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즈베리 파이를 가지고 IoT나 OS 시스템 구성에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쓸 수가 있는 거니까 그것까지 하는 데까지는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쭉 쓰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런 거는 사실 뭐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선 네트워크 설정할 때 그 초기 설정하는 거는 이제 뭘 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리부팅 하는 건 이제 리부트하는 명령어라 있죠. 그래서 리부팅 명령어들 그 다음에 이제 요 터미널 모드에서 라즈베리 파이의 유선 네트워크 설정하는 거는 이제 터미널 모드에서 어떤 명령어를 써서 하는 건지 이런 명령어들이 좀 일부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삼바라고 하는 게 뭔지 설치 과정까지는 뭐 우리가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 저런 거는 이제 특징 정도 좀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굳이 우리가 뭐 여기서 세팅하는 건 아니니까 그 개념 정도만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환경 설정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굳이 뭐 설명이 우리가 이제 처리해서 할 내용들은 아니어서 굳이 여기 이 부분도 뭐 설명하거나 뭐 정리하거나 이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라즈베리 파이에 이제 요 그 터미널 모드로 들어가서 환경 설정할 때의 그 명령어는 뭐냐 뭐 이 정도까지는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뒤에 뭐 한글 입력기인데 뭐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글 파일 입력 설정할 때는 사용 그 설치할 프로그램은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순서까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 정도까지는 설정하고 세팅하는 것까지 굳이 자세하게 이렇게 그것까지는 좀 뭐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구축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요 GPIO에 대한 설명, 요거 GPIO. 그래서 GPIO가 이제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요거 정도는 좀 잘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핀 배열들, 여기 BCM GPIO에 이제 각각 핀 번호들이 이제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뭐가 연결되어 있는지 이 핀 번호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봐서 이제 찾아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와이어링 이제 PI 라이브러리 설치하는 거 요거는 뭐 굳이 설치하는 것까지 다 일일이 할 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만 보시고요. 함수도 굳이 뭐 암기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뒤에 이제 빌드 하는 게 좀 있어요. 여기 빌드. 그래서 nano hello.c라고 하는 소스 파일이 이제 hello.c 파일을 열어서 그 다음에 수정을 하는 거죠. 수정하고 그 다음에 빌드 컴파일이죠. 빌드가 컴파일하는 과정이에요. 컴파일은 gcc 다시 05 아웃풋의 약자고요. 그 다음에 hello world 아까 C 파일 hello world로 이제 출력을 한답니다. 실행 파일명이. 그 다음에 hello.c로 파일을 컴파일한다 이 말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헬로라는 실행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실행 파일을 실행할 때는 쉘에서는 이렇게 점 찍고 역슬래시 하고 헬로 월드라고 치시면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요. 그 프로그램의 내용은 이렇게 printf, 그죠? 헬로 월드라고 하는 이 파일 이름이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밑에 헬로 월드 이렇게 찍혀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C로 코딩한 거를 컴파일하고 컴파일 된 내용을 실행할 때는 저렇게 한다. 요 정도까지는 좀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실 이제 C 프로그램의 영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은 아마 기본적인 이제 C 프로그램 설정이 다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여기까지만 우선 우리가 세팅하고 설정하는 데까지만 이제 볼 거니까요. 그래서 그것까지 좀 잘 숙지를 좀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개념적인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 위주로 문제를 낼 거고요. 아마 5문제 정도, 그 다음에 뭐 그 안에 뭐 이제 일부 그 이제 5문제 이제 객관식 정도, 그 다음에 5문제 이제 주관식 낸다면, 그건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식으로 이제 낼 계획이니까요. 시간 내에 쓸 수 있도록 최대한 잘 만들어서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어떤 걸 할 건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다시 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문지 답변을 꼭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 확정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코로나 때문에 뭐 또 계속 이번 학기도 비대면으로 하느냐고 뭐들 수고했습니다. 최대한 뭐 노력을 해서 해드리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IoT나 그 USN을 구성을 하는데 최근 트렌드인 라즈베리 파이나 그 다음에 이제 웹서버 저 IC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을 잡는 데는 아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 학기 동안 고생했습니다. 시험 마지막 보고서 잘 준비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